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 반등이 나가면서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월요일에 폭락을 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폭락을 했던 게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죠?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올라오긴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1.2%대가 올라오게 되면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가 대비해서는 밀리면서 음봉 마무리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1.2%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역시나 쭉 올라오면서 마무리되어서 2.5%대 상승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조금 지수가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이제 폭락을 했던 이유가 불분명하고 거기다가 이제 후보로서 폭락을 했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게 전쟁 위협이라던가 또는 엔캐리라고 하죠. 엔화가 지금 너무 쌌기 때문에 엔화가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산들을 사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청산한다라고 해서 엔캐리 청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청산되는 자금들이 또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 같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미국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긴 했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10%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 우려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원인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주가가 이번 주 금요일은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긴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제 예상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 엔캐리가 청산될까 안 될까 이거는 우리가 엔화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청산할지 모르는 위협이다 보니까 사실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폭락이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경기 침체도 날을 정해놓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해결이 될 만한 문제도 아니고 바로 당장 내일에 일어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전쟁의 위협은 우리가 지금 딱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12일 월요일 전후로 해서 그 분기점으로 해서 어딘가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명절이 12일이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그때를 맞춰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이런 쪽에서 미사일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전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도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살살살살 들려오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가 조금 이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전쟁 리스크만이라도 사라진다면 나머지야 일어날 수도 있고 엔캐리 청산 일어날 수도 있고 경기 침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전쟁 위협성은 아직까지 다음 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올라갈 때 화요일에 매수했다거나 또는 수요일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저 때 매수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거나 또는 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복구가 됐어요. 원금 왔어요. 본전 됐어요. 이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흐지부지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화요일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매수한 사람들하고 큰 매수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화요일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까지 올라와서 1%대 상승이기 때문에 1, 2% 정도야 조금 지켜보다가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제일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충격이 컸다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에 내가 매수를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했다고 한들 월요일이야 너무 급작스럽게 빠지다 보니까 당황해서 놓쳤다 하더라도 화요일에 매수했다 하더라도요. 화요일 대비해서 오늘 올라온 게 한 4, 5%대, 4%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4%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나 저 자리나 어차피 같으니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자라는 거고 만약에 진짜 화요일에 매수를 안 해서 이제 주가 차이가 내가 매수하는 금액 차이가 30% 내지 막 40% 차이 난다면 너무 뜸들이다가 모든 걸 놓칠 수 있겠지만
아유, 뜸들이다가 한 3%, 4% 놓치는 거 정도야. 뭐 괜찮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 화, 수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하려거들랑 기다렸다는 것이 좋고, 특히나 이제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요.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사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최근까지 팔아내다가 오늘 약간의 진짜 이거는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닌 어정쩡한 수급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 하락이 그냥 다 끝났느냐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찝찝함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찝찝함이 남아있으니 완벽하게 뭔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린 것처럼 폭락이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이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떨어졌을 때가 매수 기회가 맞는데 좀 더 지켜보다가 확실하게 이제 하락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는 그 정도의 확신이 들었을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섣불리 막 지금부터 막 당장 들어가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대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폭락 나오기 직전까지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내가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거의 복구가 된다거나 그 이상으로 반발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손실을 좀 줄여서 이전보다 폭락 나오기 전보다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손절을 한다거나 특히나 뭐 여기서 내가 지금 뭐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했다가 다음 주 월, 화, 수에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악재나 리스크들이 나와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또 눈독 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종목이 막 주가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올 때 저거 사가지고 내가 나고 있는 이 손실을 조금 메워볼까, 조금 저걸로 만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들고 있다가 수익권으로 도달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걸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조금은 애매모호한 테마긴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진자가 요즘 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테마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다시 한 번 더 제2의 전성기가 나올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다음 테마가 제약 바이오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셀트리온을 봤을 때도 움직이는 모습이나 제약 바이오들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도 이제는 우상향하기 시작을 해서 제약 바이오 테마가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요즘에 흔히 말하는 코로나 테마, 그러니까 치료제 테마라든가 백신 테마라든가 쓸데없이 실적은 안 나오는데 급등 나오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좋은 기업과 아닌 기업들을 좀 가려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고 제약 바이오 투자 정말 하고 싶다. 난 다른 종목에서 난 손실을 이쪽에서 좀 메우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실적은 잘 나오지만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신규 매수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미 잘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만 잘해도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 원 손실 중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다른 종목을 100만 원 수익 내봐야 이 1,000만 원 손실 안 나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손실을 내가 아예 안 낼 수만 있다면 다른 거 100만 원 내가지고 900만 원 손실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야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들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안 나게끔 잘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폭락이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나 뭐 큰손이나 세력이나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손실을 더 안 내고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현금이 없다면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정리해야 될지 체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도 답이 없는 종목을 좀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판단이 잘 안 될 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볼 거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전화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라고요? 서연 서연이고요. 매수가나 비중이요? 9,300원에 7%. 9,300원에 7%요. 네. 일단 7%라는 비중이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할 여력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서현이라는 이 종목이 자동차 테마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는 데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에 800억 영업이익을 내다가 2022년에 1,800억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약 한 3배 정도 늘었죠, 그죠? 근데 주가는 안 갔어요. 주가는 바닥에서 크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자리는 뭐 나쁜 자리에 잡았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장세가 이렇게 밀리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와서 매수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테마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것이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잘 낮춰서 가져가기만 한다면 어차피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갈 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 있는 또는 내려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뭐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고 추가 매수할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바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이제 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월요일에 주가가 빠진 건 서현이 잘못해서 빠진 건가요? 시장이 좀 뭔가 잘못돼서 빠진 건가요? 시장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뭔가 잘못돼서 빠졌기 때문에 서현이라는 종목이 괜찮나요?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는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질문,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질문인 거죠. 시장이 지금 괜찮나요?라는 질문이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시장이 괜찮나요?라고 한다면은 오늘까지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또 폭락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월요일 방송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적인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이런 주가가 폭락 나오고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켜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저는 더 이제 분기가 될 만한 그런 지점을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까지 봐가지고 시장이 문제없이 또 반등이 나간다거나 올라가는 그림이 조금 진행이 된다면 사실 걱정할 건 없이 그냥 추가 매수를 이 자리쯤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쯤에서 분할로 잡아가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시장이 뭐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다음 주에 또 시장이 뭐 낙폭이 엄청 커진다거나 뭐 4%대, 5%대, 6%대 이렇게 시장에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얘도 어쩔 수 없이 6,500원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이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냥 투심이 죽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6,500원대 이하로 간다면 만약 조금 많이 빠져준다면 5,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데 어차피 추가하면서 할 거라고 한다면은 더 싸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종목이 5,500원까지 밀린다 하면은 5,500원짜리가 저는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이 6,500원대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00원에서 7,000원 사이쯤 6,500원에서 하면 좋긴 한데 저 자리까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간다면요. 그러면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고 기다리신다면은 튀어 오를 때 힘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8,000원에서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슈팅이 나오니까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데 시장이 더 밀려주느냐 안 밀리느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 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시장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래 반도체 네, 25,000원에 10%입니다. 25,000원에 10%. 23,000원. 23,000원에 10%요. 네네네. 그렇군요. 일단 뭐 미래 반도체를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얘는 이제 오늘 뭐 좋아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 가지고 또는 뭔가 호재가 있어서 올라왔다고 조금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나갔어요. 어제 그제 뭐 화요일 해갖고 화수 목금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그 시장 반등세에 좀 힘입어 가지고 낙폭이 크기도 했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오늘도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품절주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규 상장주들이 일단 주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은 따지고 본다면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주식 수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수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1,400만 주 주식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주 정도가 지금 묶여 있어요. 대주주 73% 비중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4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수세에도 갑자기 급등해버리면서 상한가 가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65억밖에 안 돼요. 그냥 65억 가지고도 충분히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장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장이 조금 미적지근할 때 뭔가 대형주라던가 이런 데라던가 이런 거 갈 돈이 뭐 갈팡질팡해요. 저도 지금 계속 강조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시장이 조금 불분명한데 우리가 투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저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큰 손이라든가 돈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큰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장이 이렇게 조금 불확실성이 가득 찼을 때 돈을 과감하게 베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쪽으로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짜투리 돈들, 시장에 남아 도는 좀 이렇게 짜투리 돈들이 몰려 들어갈 만한 곳이 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필요하게 들어갔을 때 역시나 신규 상장주라든가 품절주 이런 쪽들로 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가 오늘 그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다 봐야 되고요. 이런 건 오래 안 가요. 이거 오늘 상한가 갔다고 엄청 막 기분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한가는 금방 빠져가지고 다시 10,000원대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올라왔을 때 내가 손절하고 나갈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정도 손절할 만한 정도의 상승도 아니잖아요. 23,000원에 사셨는데 손실률이 지금 40%인데 누가 여기서 손절을 해요? 손절은 5%대, 4%대, 뭐 7%대, 뭐 기껏 좀 길어봤자 10%대에서 손절하는 걸 우리가 손절이라고 그러지. 이런 건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올라오는 거 여기서 뭐 반등 나왔다고 뭐 손절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반도체 테마가 바로 죽을 것인가라고 하면은요.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단기 반등 조금 나와주면서 저는 우하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기간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간 빠진다고 해서 문제는 아닌 게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평생 안 쓸 제품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쓰이면 쓰이지 덜 쓰이거나 안 쓸 제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된 김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는 안 사는 게 제일 좋았는데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규 상장들도 3년 정도까지는 바닥을 안 잡기 때문에 바닥을 잡으려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내려가게가 내버려 두시다가 추가 매수 할 자금을 내 계좌 내에서 또는 다른 종목을 잘 정리해가지고 마련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좀 과감하게 뭐 5,000원이 되었든 7,000원이 되었든 3,000원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매수가가 되었든 간에 얘가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한다 생각하고 내버려둬야 돼요. 지금은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그냥 해프닝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굳이 뭐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고 손절할 이유도 없고 그냥 냅두세요. 그냥. 예, 내부뒀는데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올라가지고 제가 전화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던져놨는데. 아무 쓸모없는 상한가라고요. 방금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신났거나 뭔가 놀랐거나 했을 수 있는데 아유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건데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바닥 잡을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2023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2026년이나 돼서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올라왔을 때 뭐 어쩔까 내려갔을 때 어쩔까 하면 비중만 커지고 일은 커지게 되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여기 비중 10%에 대해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좋은 매수 자리가 왔거나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왔을 때 뭔가 할 수 있지. 지금 뭘 하겠다고 추가 매수하고 손절 아우 생각만 해도 머리가 벌써 아픈데요 저는. 그러니까 일을 키우지 말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고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안에는 바닥이 잡힐 것 같거든요. 1년 정도 뒤. 그러니까 내년 한 여름쯤이면 바닥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뭘 하겠다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보지 말자, 외면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품절주기 때문에 이상급등 현상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3만 원까지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면 걱정할 거 없죠. 바로 본전 팔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올라오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그렇게 이상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를 좀 가지고 내년 한 여름쯤이나 돼서 그때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 네. 137,000원에 5%요. 이번에 급락 나왔을 때 사신 건가요? 네네, 그저께 샀는데 이거 장기로 가져가긴 이게 요즘 장이 좀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잘라서 죄송한데 이제 그냥 네네. 전략을 바로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장기로 갈까요, 단기로 갈까요? 좀 웃긴 질문인 게 집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유럽을 장기로 좀 갔다 올까요? 집 앞에 편의점 갔다 올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나가기 전부터 우리가 밖에 지금 문 밖으로 나갈 때 내가 편의점 갔다 올까? 아니면 유럽을 여행 좀 갔다 올까에 따라가지고 짐이라던가 나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스케줄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수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시청자님은 이걸 지금 슈퍼마켓 가려고 나왔는데 제가 유럽 여행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청자님이 또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데 슈퍼마켓 갔다 오세요. 슬리퍼 신고 가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투자자들이 자기 돈인데 왜 지금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자기가 결정을 아예 안 해놓고 투자를 합니까? 라는 질문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질타를 좀 많이 해요. 시청자님도 이거를 지금 단기로 갈까요? 장기로 갈까요?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살 때부터 단기로 갈 건지 장기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하고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정이 안 됐다면 제가 결정을 해드린다고 해서 시청자님이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STDS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잘 들어갔고 올라올 때 지금 한 4%대 수익 나고 있으니까 잘 팔고 나가면 되거든요. 네. 단타는 뭐 장기로 가져갈 게 아닌데 그냥 1분이 되었든 2분이 되었든 수익 나면 바로 팔고 나가면 되죠. 단타는 그냥 원래 짧게 그냥 수익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월요일이 되었든 사실 오늘 또는 지난 이렇게 월요일에 폭락 나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화요일에 좀 더 밀릴 때 사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간에 수요일에 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네. 단타였다면 저기서 팔고 나갔어야죠. 단타였다면. 근데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은 좀 크게 봤을 때 이 자리는 비싼 자리가 아니라 싼 자리고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11만 원짜리가 싼 자리고 삼성 SDS는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AI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장 주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약간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 멀리 볼 건데. 멀리 볼 거니까 내려갈 때 더 살 건데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결정해드릴 문제가 아니라 슈퍼 가실 거예요. 유럽 여행 가실 거예요. 좀 결정 좀 하세요, 그거를. 그걸 왜 결정을 안 해놓고 멘토님 제가요 지금 집 밖에 나오긴 했는데요. 슈퍼를 갈까요? 유럽 여행 갈까요? 이걸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 단기 투자 관점인지 장기 투자 관점인지를 처음부터 내가 설정하고 들어간다면 매수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매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애매한데요. 단기로 해도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 자리고 장기로 본다면 팔 필요 없죠. 내려갔을 때 더 사면 되니까. 내려갔을 때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단타로 간다면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아니라 팔고 지금 아래쪽에 다시 들어간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방식이 아예 달라서 이걸 장기로 볼까요, 단기로 볼까요라고 했을 때는 대답을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완전히 정반대의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둘 다 괜찮습니다. 단기로 보기에는 사실 단타 치기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고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매수가가 좋았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도 뭐 약수익으로 청산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면 어차피 잠깐 내가 들어가는 건데 뭐 큰 수익 낼 필요가 있나?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요 하고 팔 수 있다면 파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장기로 가져갈 거예요. 인다면은 저는 그냥 내려갔을 때 12만 원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선택을 하세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기 투자로 왔다가 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집 앞에 슈퍼 나가는 차림으로 나왔는데 원치 않는 유럽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겁니다. 비행기 슈퍼 앞에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 슈퍼를 편의점을 가려고 나왔는데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고 거기서 이제 막 그 여권을 내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미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미 끌려가요. 비행기 타버리면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전에서 정리 또는 아래쪽에 13만 5천 원 무너질 때 손절 이런 자리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단기로 볼 건지 장기로 볼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로 볼 거면 손절 필요 없어요. 내려가면 더 살 거니까. 근데 짧게 볼 거면
굳이 이거를 지금 여기서부터 물려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13만 5천 원 무너지면은 그냥 바로 정리하신 다음에 내가 장기로 갈지 단기로 볼지를 정하고 들어가세요. 이 종목은 장기로 봐도 좋은 종목이고 단기로 네. 타이밍만 잘 잡아도 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만으로 본다면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종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반갑습니다.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선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한선이요? 예, 한선. 네,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13,800원이네요. 13,800원에 10%요? 네네. 5월 달에 사신 건가요? 네. 뭐 일단 안 좋은 매매를 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신규 상장주는 매매하기 참 곤란한데 그걸 사셨고 그것도 네. 올라올 때 사시면 안 좋은데 그 올라올 때 사셔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에 뭐 좋네 나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로 엮여 있어요. 뭐 석유, 화학, 조선, 해양, 방산, 육상 플랜트, 우주, 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숙소, 연료, 전지, ESS 뭐 다 엮였어요. 그래서 네. 다 섞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다면 뭐 하는 회사인지 뚜렷하게 알기가 되게 힘들고 시장 입장에서도 어떤 테마다라고 해서 주도주가 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짬뽕으로 다 아는 집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백반집이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뷔페라고 부르죠. 우리가 뷔페를 뭘 먹기 위해서 가진 않잖아요. 그죠? 어쩌다 네네. 보니까 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뷔페를 가지. 야, 나 국밥 먹고 싶으니까 뷔페 가야지. 김밥 먹고 싶으니까 뭐 뷔페 가야지. 야, 오늘 점심은 뷔페 가서 먹을까? 뭐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서 가진 않거든요. 그런 데는. 네. 그래서 뷔페와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세게 못 가요. 네. 근데 우리가 메뉴판이 딱 간결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잔치국수 해가지고 그 국물 있는 거 잔치국수, 비빔국수 요 두 개만 있는 집은 내가 국수 땡기면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마라든가 메뉴의 어떤 일관성이 있을 때는 이 종목은 이런 테마니까 이런 테마가 있을 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얘는 뭐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지가 좀 불분명한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네. 되세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은 투자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힘들고 들고 가는 동안도 좀 힘들어요. 네. 막 자동차도 엮였다가 조선도 엮였다가 뭐 저기 뭐 철강으로도 엮였다가 가스로도 네. 엮였다가 우주로도 엮였다가 뭐 이랬다 엮였다가 반도체 엮였다가 디스플레이 엮였다 이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이제 기업이야 몰랐는데 되는 그러네. 거예요. 네,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은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이제 얘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석유 이런 쪽이라서 석유가 이제 포항 앞바다에서 뭐 발견이 되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데 포항 앞바다에 석유 있을 것 같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던데 저 정부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주가가 더 가는 거고 하는 건데 이게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시추 구멍을 뚫고 그게 11월쯤에 이렇게 뭐 첫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시추홀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내년까지 뭐 계속해서 한 6개 구멍을 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테마가 만들어져서 그쪽을 잘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별로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네. 올라왔을 때 사놓으니까 대응이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와서 전고점을 뚫는다면 12,8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12,500원짜리 이 자리를 뚫는다면은 본전까지는 한번 와줄 것 같으니까 그때 팔면 될 것 같고요. 힘에 네, 따라서는 그렇게 본전 생각하고 이상도 올라갈 있어요.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네. 이제 안 올라간다면은 10,000원짜리가 무너질 때는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절할까? 아니면 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손절해야죠. 한번 들고 가볼까? 이건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로 가져가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억울하시겠지만은 10,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건데 뭐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800원만 가도 손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손해는 네, 제가 보는 네. 게 아니라 누가 봐요? 제가 뭐죠? 맞아요. 그러니까 손해 볼 사람이 잘 결정해야지. 뭐 제가 뭐 손해 보고 파세요 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12,800원이 왔을 때 내가 손절하겠다라고 결정하신다면은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12,800원에 손절했는데 더 가더라도 미련 가지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문제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음이 감사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하실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네. 12,800원 뚫는지 안 뚫는지 체크하고 뚫으면 좀 더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밀리면 10,000원대 네. 정리하는 정리하는 걸로 보고 정리하셔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주말 동안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전국 사방팔방 곳곳을 다 갑니다. 저는 광주로 갈 건데요. 광주 상공회의소 지하 1층 2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내일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간만에 갑니다. 대전으로 가는데요. 대전 비전 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역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거기로 나오시면은 이제 11시까지 제가 비전 스퀘어 지하 1층 112호에서 강의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강의 하반기 투자 전략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폭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끝날 건가 아니면 시작인가 앞으로 장세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체크하면서 유튜브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를 매수하셨다고 하셨고요. 지금은 28,000원에 매수하셨고 18,000원에 오면 추매 생각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18,000원쯤 왔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전화 주시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뭐 왔다고 터치 띡 했다고 이렇게 뭐 추가 매수할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안 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8,000원까지 왔긴 왔는데 자리 잡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지금 좋아서 내려왔다기보다는 또 뭐 안 좋아서 내려왔다기보다는 뭐 물론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얘가 안 좋아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왔죠. 그러면 얘가 안 좋아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시장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만약 시장이 바닥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추가하면서 했다가 더 내려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 왔다고 추가 매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더 아래쪽에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왜 가격에 와가지고 띡 왔다고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다음에 지켜봐야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18,000원일 수도 있고 16,000원일 수도 있고 10,000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 안 하고 잘 기다리셨고 그건 맞고 지금 여기서는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하면 상황이 아닌데 뭘 벌써 추가 매수를 고민하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시장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올라가 줄 것인가도 중요한데 뭐 물론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자리가 차트상으로는 저점 자리죠. 16,000원짜리. 저점 라인 때 와 있기 때문에 지지만 잘 되어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16,000원짜리쯤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보면은 거의 쌍바닥 그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좀 지켜보도록 하자. 쌍바닥 그리는데 어느 정도 걸렸나요? 얘가 이 작품이라고 본다면 이 쌍바닥이라는 작품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보통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거의 뭐 8월이니까 6개월 뒤면 내년 2월이나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자리 잡으면 하자. 대신에 이제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게 폭락입니다. 지수가 만약 다음 주나 뭐 빠른 시일 내에 폭락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잡아야 되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시장이 별 볼 일 없이 지나가면 6개월 뒤인 거고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 폭락 나오면 다음 주가 추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실래요? 폭락 기다리실래요? 6개월 기다리실래요? 저 같은 폭락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려오면 기회구나 생각하고 잡을 준비하시고 계셔라. 대신에 다음 주에 만약에 하락이라든가 폭락이 없다. 그럼 6개월 뒤에 봅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음 주에 달려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게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흥구석유입니다. 중동은 긴장이 고조될 것 같은데 홀드할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19,680원에 매수하셔놓고 홀드를 의견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이 무슨 배짱이십니까? 저보다 배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건 제가 뭐 따라갈래야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배짱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쫄보라 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하겠습니다. 겁쟁이라 가지고 이야 이 19,600원에 사봐가지고 저는 이거 홀딩한다는 거 자체가 제 사상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런 투자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홀딩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도 무너지면 손절한다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요. 역사적인 고점에 사서 들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 액자 걸어놓고 어디다가 뭐 자랑하실 겁니까? 내가 야 봐봐라. 내가 흥구석유가 말이야. 지금 이게 96년부터 2024년까지 말이야. 30년 동안 딱 한 번 올라온 자리 샀단다. 누군가한테 뭐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이렇게 사시는 건데요.
여기는 초단타라고 하죠. 초단타의 영역이에요. 초단타를 하는데 홀딩을 생각한다고요? 이 무슨 투자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질 때 손절한다라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어디 무너질 때 손절할지 그걸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던 오늘 시가 라인 18,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까지 무너지면요. 사실상 손절이 8%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8% 손절할 바에야 10% 손절하세요, 그냥. 뭐 어차피 돈 날릴 거건 10%나 8%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30%나 들어가셨네. 이야, 대단한데요. 이런 투자를. 아니, 이 정도 들어가시면 원래 상담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제가 가서 주식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단타는요, 진짜 슈퍼 초고수들이 하는 자리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신다고요? 이야. 이해가 안 되네요. 뭐 하시는 거지? 저는 이건 지금 뭐 비중도 30% 너무 많으시고 하는데 뭐 중동 긴장이고 뭐고가 아니라 지금 포항 앞바다 석유 그 이야기 나올 때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고 중동 이야기 나오면 유가가 한번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주가가 한번 더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탈출군 좀 만들어 놓으셔라. 어디서 손절할 건지 정하시는데 저는 17,500원 제시해 드릴 거니까 30% 비중 뭐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여기서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건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자리는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호가 보면서 하루 만에 그냥 다 정리해버렸어야 돼요. 하루 들어가서 하루 만에 정리. 그러니까 빠르면 5분 안에, 길면은 뭐 한 하루 안에 다 끝내버려야 되는 매매인데 지금 조금 이상하게 매매하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수익 나면은 잘 챙겨서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데서나 챙겨도 되니까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모비데이즈인데요. 모비데이즈를 3,000원에 비중을 20% 정도 이렇게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추가 매수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현금이 없어서 이렇게 뭐 추가 매수 없이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비데이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가지고 추가 매수 없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 이 회사가 뭐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모비커넥트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요즘에 이쪽이 그렇게까지 뭐 괜찮지는 않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좀 이렇게 나고 있고요. 회사가 매출도 그렇게까지 지금 출중하진 않네요. 매출이 막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다면 좋은데 지금 이번 분기부터 해갖고 매출이 좀 줄고 있어가지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지금 당장에는 우하향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바닥이 요 어딘가에서 잡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추가 매수할 자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수익 낸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대응하신다면은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은 천운이 따라야 된다고 하죠. 이 어떻게 천운이 따라야 되냐면 이 2,000원짜리쯤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이 안 되고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2,000원에서부터 시청자님 매수가인 3,000원까지 올라가도 50% 상승이거든요. 거기서 더 가야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승, 한 70%, 80%까지 올라오는 상승이 나와줘야 수익이라서 이건 천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이 올라갈 때 과거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타이밍이 한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준다고 했을 때 70% 올라가게 되면은 한 3,000원, 2,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뭐 나름 좀 본전에서 약수익권 정도까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0원에서 밀려 내려가면 70% 올라가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1,000원에서 70% 올라가면 1,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지금 이제 조금 추가 매수 없이는 탈출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1,600원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가, 1,700원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자리 잡는가가 중요하고요. 만약 시장이 이분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락이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하락을 하면 1,000원이고 500원이고 내려갑니다. 시간을 두고 뭐 내년, 내후년까지 내려가면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하루에 1%씩 내려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 보니까 1,000원까지 내려가 있고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작년만 해더라도 30% 손실이었는데 야 지금 뭐 완전 반토막이 아니고 뭐 70%까지 손실 났네.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사실 폭락이 와야 돼요. 폭락이 오면은 가랑비 옷 젖을 걸 한 번에 와버리기 때문에 폭락 다음에 바로 급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추가 매수 없이 탈출을 정말 정의하고 싶다. 난 현금이 없어요 하신다면은 정말 다음 주 폭락이 와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 폭락이 와버리면은 이번 월요일처럼 다음 주가 뭐 월, 화, 수, 금 이렇게 매매일이 열리잖아요. 그 4일 중에 한 번 또 한 10%대 하락이 나와버린다면은 아마도 이 내려갔다가 바로 본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번 깊게 빠져버리는 것이 탈출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밑으로 우리 확 눌러버리면은 왜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에 튜브를 밑으로 쭉 내렸다가 놔버리면 위로 퐁 튀어나오겠죠. 고무줄도 밑으로 당겼다가 놓으면은 뽕 튀어 올라가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랑비 옷 젖듯이 내려가 버리면 얘는 못 나옵니다. 근데 한번 밑으로 확 쳐준다면은
아마 본전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탈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건 다음 주 장세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에 물려 있는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 만약에 푹 빠지면은 탈출 가능하구나 생각하고 기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빠지고 그냥 1,700원 여기서 머물러 준다면 그래도 야 하늘이 도왔다. 여기서 머문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본전이라도 한번 터치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자꾸 이렇게 1,600원, 1,500원 내려가면은 와 진짜 큰일 났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없이 탈출하기 힘들구나. 내가 어디서든 간에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돈을 최대한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벌어서 조금씩 적금 넣어서 모으시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이 종목이 나오기 전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전략 기억하시면 됩니다. 폭락과 여기서 횡보했을 시 그리고 밀릴 시 세 가지 전략 다 드렸으니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 한번 해보고 전략대로 움직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KH 바텍이고요. 네, 네, 매수가는 11,900원이고 네. 비중은 20%입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원래는 평단이 좀 더 높았는데 조금 낮춰놓은 게 이래요. 네, 추가하면서 이번 타이밍에 하신 거예요? 네, 한 5% 정도만 했어요. 네, 뭐 일단 추가매수 타이밍은 저는 지금 이제 뭐 빠르다 느리다라는 걸 제가 뭐 더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다 보니까 네, 이거를 네. 절대적으로 빠릅니다 느립니다는 몰라요. 근데 저의 투자 네. 관점에서는 빨라요. 저의 투자 관점은 네.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폭락이 나오면 1차 하락으로 안 끝나고 2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진이 약간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네. 난 다음에 여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 약간 그런 것처럼 이 1차 하락이 끝나고 나면 2차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저는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주가가 내려가는 어떤 발작이 이번에 여기 1차 하락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차 하락 갑자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2차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좀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한다면 매수가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타이밍은 좀 아까운데 뭐 그걸 둘째 치더라도 2차 하락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없다면은 뭐 여기가 이제 추가 매수 잘했고 올라갈 때 이제 수익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요. 만약에 2차 하락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게 이 네. 2차 하락이 약간 송곳처럼 찔렸다고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 KH 바텍 지금 차트 보시면 요 코로나 때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네. TV 보시면 코로나 때도 송곳처럼 이렇게 찌르고 바로 올라가죠. 네, 네.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절대 안 올라와 이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절대 안 올라가가 아니라 푹 찌르고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네. 송곳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폭락이 되게 좋은 게 푹 빠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매수가만 잘 낮추면 진짜 바로 수익이거든요. 웬만한 종목은.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울 뿐이고 2차 하락 나오면은 밑으로 한번 푹 찔렀다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가게 되면은 추세 흐름상 한 4, 5천 원까지 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네. 가져가시면 되고 이것도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잘 안 간 기업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 뭐 부품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가져가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 매수가도 네. 11,900원까지 매수가를 낮추셨다고 한다면은 높은 가격이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차 하락이 조금 이렇게 나와서 깊게 푹 빠진다면은 현금이 있다면 그 기회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좀 좋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회거든요. 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대놓고 기회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놓치기 너무 아까운 기회고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2차 하락이 만약 나온다면은 지금 1차 하락보다 더 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1차 하락이 네. 막 한 8%, 10%대까지 밀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만약 2차 하락이 나오면은 인식이 공포가 느껴져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빠져서 한 13%에서 막 15%, 20%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며칠에 걸쳐 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밀리는 사이에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온다면은 여기 뭐 한 8,000원이나 9,000원까지 밀려준다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비중을 더 실어버리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올라온다면 이거는 15,000원대까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옵니다. 그냥 흐름이 네, 그래요. 오늘 장 끝나고 네. 그 공간 배당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이게-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주식할 때 그런 네. 뉴스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안 보는 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신경 쓰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고요. 네, 10만 2천 원에 20%입니다. 10만 2천 원 20%요? 예,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사자마자 바로 밀린 거네요, 거의. 예, 예. 뭐 일단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장세가 빠지면서 밀린 거지 회사가 나빠서 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조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분기별로. 그래서 LG전자가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LG전자 하면 가전제품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요즘은 이제 전장산업에서 얘들이 좀 힘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전장산업 쪽으로 조금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성장성이 조금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 하면 가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 많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까지 그 인식의 개선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대형주들은 어쩔 수 없이 밀려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종목들은 펀드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은 지수가 밀리면 자동 손절해버리거든요. 기업이 뭔지는 안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올라갈 기업이고 안 올라갈 기업이고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계좌에 있는 비중을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그런 매도 물량 때문에 LG전자가 올라가고 싶어도 장이 밀려버리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2%씩 막 급락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만약에 2차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LG전자 또 밀릴 겁니다, 아마. 근데 2차 하락이 없다면 LG전자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고 가셔도 추가 매수 안 해도 뭐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1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2차 하락이 나온다면 아까 상담과 마찬가지로 안 잡기에 너무 아까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차 하락 나온다면 8만 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추가 매수 안 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 기회는 잠깐 왔다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2차 하락이 나온다면 현금 좀 마련하고 계시다가 8만 원 이하에서 또는 7만 원 가깝게 추가 매수 하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고 2차 하락이 없다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래서 다음 주 장세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2차 하락이 나온다면은 겁먹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락이 끝날 때쯤 여기다 싶을 때 바로 그냥 추가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서 12만 원을 일단 1차 목표로 가져가 보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 못 받으신 분들도 전략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장이 밀리면 여러분들 종목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 나오게 되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잘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폭락이 없다면 그에 맞춰가지고 또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다음 주 상담에 여러분들 종목을 또 상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자세한 전략은 제가 주말에 강연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